여기까지 읽냐면은 여기네요. 1031쪽이네요.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육 말법 현상과 구주 출세, 당시 한반도의 종교계 또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니 고유의 신앙과 유불선 선교는 혹은 무당들의 미신 문제도 하고 혹은 유교의 세력에 밀려 산중에 숨어 들었으며 혹은 헌혈과 국론으로 형식만 남게 되고 혹은 이런 없는 이의 양생수로 그림자만 남았으며 저기는 숱한 화폐를 받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고 동학은 가진 경남 끝에 숨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여러 교파들은 혹세 농민으로 민심의 혼란에 부채질을 더할 따름이었다. 이에 따라 민중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서 새 성자에 의한 새 세상, 새 종교를 더욱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원검내의 크신 서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다. 짜자자잔, 이게 이제 이 말 하시려고 여기까지 쓴 겁니다. 여기 뭐 누가 오셔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원검내의 이게 오랜 옛날부터 그 겁단위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오신 거죠. 구원검내의 크신 서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다. 다시 오셨다 합니다. 자, 이걸 앞에 부분 설명을 좀 해보면, 앞에 얘기 계속 반복된 얘기가 좀 있어요. 한반도에 종교 현황이 와요. 고유신앙이 있었고, 근데 고유신앙은 뭘로? 무당으로. 아까 그 신선할 때 선과 무속에 무가 있는데, 무속 위주로 갖고 또 이 무속이 또 좀 더 기복적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무속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불선 3교가 있었으나 산중으로 다 밀려가고, 여기서 유불선 3교라고 했지만 주로 유는 아니고 불선 이렇게 되죠, 이게. 그리고 이게 허례와 공론, 이게 허례 위주, 나중에는 이게 형식만 남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형식 신앙을 싫어하셔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일이 없는 일은 또 한편으로는 양생술 같은 것을 이런 그림, 이게 양생술 그림자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생술을 이렇게 너무 양생술 위주로 가는 것은 결국은 그림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양생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적절히 대종사님이 건강에, 대종사님께서 단전주 같은 거 할 때 단전주의 기본은 뭐예요? 이것도 이런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단전주를 해서 이런상을 드러내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건강에 좋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상은 안 드러나 버리고, 연부를 해도 이런상이 드러나야 되고, 단전주를 해도 이런상이 드러나야 되고, 주문을 외워도 이런상이 드러나야 되고, 이런상은 안 드러나. 그러면 어찌자는 거예요? 이게 과제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서양 그 기독교도 뭐 박해받고, 앞에도 나왔죠. 동학은 뭐 가전 경란을 막, 동학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 이름도 바꿔버리고, 막 그 어디 막 깊숙한 데 숨어서 지금 삶이 아닌 삶을 살게 되고, 제가 나주 교무잖아요. 지금 현재. 나주 가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나중에 역사를 알게 되는데, 일본의 그때 우리가 식민지로 병합되기 이전에 완전히 우리에 있는 그 의병들을 다 완전히 쓸어버려요. 왜냐하면 전에 그 임진왜란 때 의병 그것이 그 딜레 아주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네들 일지가 있어요. 다 일지. 막 읽다 보면 승질나서 못 읽어요. 어느 집에 오늘 몇 집을 불지르고, 뭐 몇 명을 즉각 죽이고, 누구 몇 명을 잡아가고, 잡아서 쭉 가요. 부대 쭉 몰아와 갖고, 나주가 그때 전주 나주 그지 않습니까? 그 당대 나주에 다 집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사해갖고 죽일 사람도 죽이고, 또 그래요. 그 죽여가지고 이 사람 그 여기 기름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기름이 있나 봐요. 사람이 죽으면 다 잘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저희 나주교당 있는 데서요.
얼마 안 멀어. 한 500m 안에 있을 거야. 아유. 그리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또 다른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우 그냥 이게 막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게 비누돼, 비누. 그게 나오는 그거 그대로 빨래하면 그걸로 잘라갖고 빨래하면 빨래가 된대. 아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주고 그리고 동학을 연구하려고 해도요, 일본에서 기록을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최시영 선생님께서 급습을 당했나 봐. 일본 애들한테. 왜 가네들이 급습을 해? 이게 관군하고 일본 애들이 같이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것을 급히 알고 피했나 봐요. 근데 기업을 피하다 보니까 뭐 물건들은 다 놓고 피했나 봐요. 최시영 선생님이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었나 봐. 그 가방이 지금 일본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몰라.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경전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그 당대 때 동학을 연구하는 결정적 연구가 돼. 그것도 일본이야. 아유, 화가 나, 진짜. 아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이게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은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기타 혹세무민,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혹세무민이 뭐예요? 혹세는? 무민인데, 무가 뭐예요? 무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누가 속여요? 누가 속이냐고요? 저 같은 사람, 종교인이 속인다고요.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때 막 속인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 말 조심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아닌 것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안 그러면 교묘하게 말해서 다 속이는 겁니다. 조건이 그런 거 아니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조심하죠. 근데 막 먹히네? 막 던지면 먹히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여야죠. 그거 착한 걸 장땡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듣고, 그러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토론 속에서, 그러면 이게 그런 조건이 되면 함부로 못 해요. 함부로 못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요즘에 의식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정치적으로는 시민, 종교는 깨어있는 공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우리 동학 얘기 한번 해봅시다. 동학의 가치에 대해서. 동학의 가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집강소예요. 집강소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관리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다. 이 집강소의 역할은 우리에게 민초가 직접 경영을 하는 거예요. 민초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적 시각은요, 사실은 이런 동학적 가치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헌법 정신에도 이런 것이 녹아나야 될 거라고 저희는 봐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에서 벌떡같이 일어나겠지. 이건 동학을 종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조상들의 그 정신세계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종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3.1운동도 사실은 동학이 천독이었죠. 그때 동학이 동력이에요. 이런 거 말 안 하잖아요. 현재의 가치관에 의해서 말해요. 현재 힘이 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겁하지. 그게 힘이 센 겁니까? 그게? 힘자랑하는 거지? 힘자랑 잘 해봐요. 오래 안 갑니다. 이럴 때 힘이 있으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로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힘이 세지잖아요? 원불교가? 대종사님은 그걸 바랄 거예요. 그때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야? 그걸 밝히는 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러길 바라. 우리도 똑같이 가면 우리가 했어. 막 다 했어. 대종사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닌데. 그러니까 3.1운동에도 이 동학의 동력, 이 동학의 가치를 밝혀야 돼. 이건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시영 선생님 같은 분 존중하고, 전몽중 장군 같은 이런 분들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당 훈장님이었어. 근데 언제 어릴 때 이렇게 애들하고 칼싸움을 많이 하셨나? 그래서 전술이 계시고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일본한테 우금치에서는 이 물질 문명에서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총으로 쏘면 몇 메타 이렇게 와요. 근데 그때 우금치는 상상이 안 된 거예요. 그것에 몇 배 된 것이 저 멀리 있는데 날라오는 거예요. 경험이 전혀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학살이 되는 거예요, 학살. 상대방은요, 여기서 오지도 않아. 그런 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민초들의 직접 경영이 철저히 말살돼 가는데, 이걸 우리는 결국은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걸 고마울 줄 모르면, 제가요, 이 말을 엄청 좋아해요. 정산종사, 나중에 보세요. 한우란 한이치의 제1편 6장의 3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세요. 한국은 도덕으로서 세계 제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세계전쟁의 시초는 갑오동학난, 여기서 갑오동학난이라고 했지만 그 시대 용어예요. 근데 이건 다시 읽으면 동학농민전쟁 또는 동학농민혁명. 저는 상황에 따라서 동학농민전쟁이라는 말도 써요. 이게 일본하고 할 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한 거예요. 민초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본하고 전쟁을 했다. 근데 그 전쟁이 패했던 겁니다. 동학난으로 인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2차 세계전이 일어난 후,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어떻게 보냐면, 동학 농민전쟁을 계기로 세계전쟁으로 쭉쭉쭉쭉 전개됐다고 봐요. 정산종사님이 역사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에요. 정산종사님 이런 분이에요. 김구가 임시정부의 수장인 주석직을 내려놓고 미 군정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주석직을 내려놓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셔서 선포해요. 우리는 김구 주석을 믿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평소에 그걸 알고 계시고 그 흐름을 아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 갑오동학 이 전쟁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실제로 맞아요, 이게.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남북이 막혀 있다가 이게 일어나고 남북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계 대전에서 이것 때문에 남북이 이게 분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앞으로는 다시 남북이 트이면서 세계가 크게 움직여 한국에서 모든 분쟁이 종결, 직회될 것이다. 정상님 맞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진행형이죠? 이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와. 과거에는 영웅 호걸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성현 군자의 세상이다. 근데 앞에 인식이 중요해요. 인식이. 이런 거 보면 저는 당연히
통일운동에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정산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동학에 대한 이해도 계시고 제가 저는 여기 이제 어떻게 나와요? 끝에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나왔죠. 자,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앞에 막 이런 모든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나오는데 새 성자에 의한 새 사상, 새 종교, 새 성자에 의한 새 사상, 새 종교를 기다리게 됐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정확하게 정산종사가 확고하게 말을 해요. 확고하게. 제가 이런 정산종사님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산종사님 사유를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지금 우리가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자, 봅시다. 뒤에 부분, 후일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후일, 정산종사는 대종사의 성비에 쓰시기를 대범 천재는 사시가 순환하고 유월이 대명함으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물이 괴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므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 자연의 정칙이라 하시고 옛날 영산 세상이 열린 후 전법과 상법을 지내고 개법 시대에 들어와서 발도가 행하지 못하고 사대법이 세상에 편만하며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중심하였나니 이것이 곧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기념이다라고 밝히시어 대종사께서는 새 세상의 주제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새 부처님께서 세우신 새 회상은 새 세상의 주제 회상임을 분명히 하여 주셨다.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이게 이제 정산종사님 글로서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 대종사관, 소태산 대종사관 또는 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으신 이런 회상에 대한 관, 여기에 대한 이제 결정적 얘기예요. 결정적 얘기.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기에 보면 대종사의 성비 나오죠. 성비. 자, 이 성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총부에 가면 성탑 옆에 있죠. 이게 이 대종사 성비에 앞에 성비가 비명, 병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명이 있고 병에 아울러서 서가 있다. 이게 보면 앞에는 서문형이죠. 서문 쭉 들고 맨 밑 끝날 무렵에 비명 이제 이렇게 새겨 놓은 한자 이게 구절로 이렇게 맞춰서 쭉 써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법륜 부전 불일 중의도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자, 그러면 앞에 서에 이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대종사님 어떤 분이시다?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대종사님은 불불이 계세하는 분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쭉 나와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도 개교 동기가 땅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대종사님 어떤 분? 개교 동기를 거기에 서원이 계시고 그것을 목적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도 개교 동기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대종사께서 나오지만 원문에는 구주 이렇게 나와요.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구주라고 나와요. 이게 대종사님을 구주로 보신 거예요.
어떤 구주? 일반 구주가 아니야. 어떤 구주? 특화된, 이 시대에 맞는 구주야. 어떤 구주? 정신의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는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심될 때 이것을 구해줄, 제도해줄 그런 분. 다른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개교 동기를 실현해 주실 구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게 됐다. 이게 이제 이것은 짤막하게 썼으니까 쉽게 말하면 개교 동기를 실현할 그러한 구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니 정전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대종사의 성비를 읽어봐도 이건 정확해요. 이게 맞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어떤 분? 새 세상의 주세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새 세상의 주세회상 이 두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개교 동기의 그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또 막 생각해갖고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옛날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 과학이 태동되기 전에 그때의 그런 패턴을 이해하면 안 돼요. 과학 문명이 태동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밝혔죠. 교사인지 교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이거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가치관에 대한 명확함이 있지 않으면 뒤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대종사께서 발심, 구도, 입정, 대각 쭉 나와요. 여기까지 실컷 이 설명을 했는데 쏙 빼고 발심을 이해하고 구도를 이해하고 선천식으로 이해를 해. 물질 문명의 여기서 말한 대로 과학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생기는 물질 문명적인 토양은 싹 빼고 발심 이해하고 구도 이야기하고 입정 이야기하고 대각도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재생의세의 경륜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잊어먹어도요. 이건 확실해요. 대종사님이 말로 구주다, 새 세상에 주세불이라든지 이런 말은 설명 언어예요. 언어. 그 말 난 안 써도 돼요. 어떤 분? 현아 과학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 말을 하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러한 가치에 의해서 이것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발심이 시작됐고 구도도 했고 입정도 하셨고 그런 거예요. 대은사님 입정을 딱 하셨어. 입정을 딱 하셨어. 근데 그런 게 다 빠져버렸어. 입정을 하셔서요. 이런 물질 문명 시대에 정신개벽을 더 잘하는 입정이에요. 이 말이 돼요? 이렇게 이거 그럼 뭐라고 읽어요? 여기 지금까지 시컨 읽었는데. 막 대은사님 6문, 여기 6가지. 우리 회상은 어떠한 회상이고, 시대는 어떠한 시대며, 대종사는 과연 어떠한 성이뇨, 법은 어떠한 법이고, 실행경륜은 어떻게 됐고, 미래는 과연 또 어떠냐. 이런 거 뭐라고요? 미래가 어떤 미래인데요. 앞으로 과학문명의 그래서 요즘은 4차 과학 막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걸 읽는데, 대종사의 발심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보면은, 여기 나중에 정리되지만 이게 대소유무적 내용이 쭉 나와요. 대소유무 그걸 해서 뭘 하자고요. 근데 거기에 대소유무를 했는데 이
과학에 발달된 이 물질 문명을 해결할 어떤 그러한 적용이 안 돼. 그럼 크게 이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어떤 분이냐 하면은 무조건 여기 뭐 이런 표현, 뭐 주세불이라든지 뭐 세상의 주세회상 이건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개교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발심하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런 토양 속에서 결국은 그것에 어떤 책임감도 가지시고 거기 문제에 대해서 해법도 내놓으시고 이런 것까지 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대각의 내용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사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못 읽어져요. 그렇게 읽어야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뭐 지나치다고 할 수 있어요. 다 두드러 맞추냐고 거기다가 왜? 그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나 그걸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장시간의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지루한 얘기인데 이게 장시간 얘기를 했고 이 소설 이 내용을 잘 돼야 그 뒤에도 그런 식으로 설사 그런 얘기를 설명하다 보면 빠지겠죠. 빠져도 그런 걸 기반으로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마지막 장이 바로 소태산의 정체성이고 이론해상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몇 장 했죠? 처음에 그 제1장 동방의 세불토 이 부분을 정말 긴 시간을 같이 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